이발도 이쁘게 해서 어제 대표님 만난다고 갔다 왔습니다. 부딪혀가지고 사실 여야 대표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남북 대화도 하면서 여야 간의 대화를 잘하자 이런 생각이고 그때 우리 이 대표님 말씀처럼 언제 TV 토론도 같이 한번 합시다. 국민 앞으로. 아니 제가 알기로는 관심 있는 방송사가 너무 많은데 그 대표님께서 좋은 형식 하나 불러주십시오. 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여야 대표가 직접 TV 토론을 하는 모습도 곧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약 1시간 15분 뒤에 깔끔하게 정리된 합의사항 7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7가지인데요. 그중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포함됐습니다. 오랜만에 본 시원한 협치의 모습에 이 JTBC 뉴스룸을 포함해서요. 많은 언론사가 속보로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두 번째는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 비해서 훨씬 더 상향된 소상공인들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이죠. 국민의힘은 100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우선이고 재원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이 대표는 방역 수칙 강화 때문에 배석을 안 해서 이 대변인 브리핑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됐다. 언론의 속보 경쟁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각 당에서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대변인들이.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어제 속보 경쟁 속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요거만 이제 나가가지고 아마 그게 좀 여론이 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즉각 맹공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맛을 잃어버리는 팽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맛을 잃고 팽자가 된 것입니까?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80% 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총에서는 이렇게 전국민 지급 주장이 더 많았지만요. 현실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80% 지급 결정을 한 후에도 80%와 81%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또 맞벌이 가구에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여론의 반발에도 직면을 했습니다. 마침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번복을 하면서 당의 내부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듯한데요. 일단 대선 주자들은요, 일제히 이준석 대표의 입장 번복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위 80% 지급을 주장해 왔었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까지 여야 대표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진화에 나섰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래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도 선을 그었는데요. 전 국민 지원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종전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추경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네, 재난지원금 문제는 여야의 추경안 협의와 직결이 되는 사안이죠. 원내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회동을 하고 나서 긴급 지도부 회의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여야 회동 당시에는 이 원내대표와의 협의가 없이 논의에 임했다고 하죠. 원내 지도부하고 협의가 된 건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는데 뉴스가 막 나와가지고 아직 잘 모르고 계시고 협의된 것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기존에 당의 입장하고 반대 합의를 하는 것도 문제고, 알아보니까 사전에 당내 소통도 협의가 안 돼 있더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네, 대선 주자로 나선 윤희숙 의원은 당의 철학을 뒤집는 제왕이 될 거냐, 이렇게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어제 양당 대표 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는 이번 대선 생각의 전투에 가장 중요한 전선을 함몰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입니다. 네, 여야 대표의 회동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셈이 됐는데요. 여권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를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을 폈었죠. 작은 정부론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더니 민주당의 정말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 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당대표 경선 당시 여성 할당제 폐지를 내걸었던 이 대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젠더 갈등을 강화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통일부 폐지까지 내걸었습니다. 이 작은 정부론을 내세운 건데요. 이 내용 역시 정보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당 내부에서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부터 당대표의 권한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아닌 당대표가 이야기하면은 후보의 공약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의 입장으로, 당의 당론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당내에서 논의나 공론화 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네, 당 지도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에도 정부조직 개편을 쭉 하면서 여가부하고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당초 들고 나왔다가 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많아진다 이거죠. 네, 취임 한 달을 갓 넘겼죠. 이 대표 역시도 그간의 당내에 의견차가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저 누군지도 알 것 같아요. 네?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김재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여기도 착취 아니었습니까? 상식 밖으로 움직이면 제가 되게 싫어해요. 제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제 머릿속에 용납 안 가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상당히 배척을 하거든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이준석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한층 거셌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리스크가 이제 드디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찍 피는 꽃이 일찍 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의 연이은 발언이 있었죠. 미군은 주둔군이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이어서 통일부 폐지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과주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이준석 대표가 편을 들어줬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참여 문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역선택 문제입니다. 한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껴있는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제 김 최고위원의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가 형사법상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지사가 법을 모른다면서 돌팔이 변호사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당 지도부가 상대 당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참여까지 독려하는 게 올바른 거냐?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당 대표까지 가세해서 말이죠. 국민 경선이라는 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탓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아니십니까? 최고위원이신데 누가 보기에는 노골적으로 타 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뭔가 그걸 가지고 뭔가 음흉한 음모를 꾸미고 그거를 놀리면서도 같기도 하고 선동하는 듯한 느낌인데 너무 좀 가볍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준석 대표 36살의 영선의 파격과 신선함으로 대변인 토론 배틀을 이끌면서 당 지지율을 견인해왔죠. 구체적인 당 운영과 또 여당과의 미묘한 정치 수싸움은 과제로 남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 국민 지급 100분 만에 번복, 이준석 리스크 현실화?